안녕하세요. 시행연구소 소장 박윤종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창업 열풍이 굉장히 불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한국, 일본, 중국까지 또 인도, 또 미국은 말도 없고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또 이런 전 세계적으로 IT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죠. 저는 이 이유를 IT가 기술의 속도가 좀 더 빨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어, 그러면은,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굉장히 또 창업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정부 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정부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남으로써 어떤 효과나 결과 같은 것들은 제쳐두고서라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부 자체에서 그런 스타트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어, 여기를 보시면은 굉장히, 예, 여기 광화문에 있는 곳인데, 얼마 전에 AR, VR, 해커톤 같은 것들도 열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타트업 IT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미나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인큐베이팅도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음. 어, 우리가 스타트업을 많이 하는 이유를 알기 전에 일단 자영업하고 스타트업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영업하고 사업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과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죠. 뭐 어, 일을 어떤 직장 일을 계속 하다가 결국은 뭐 치킨집을 차린다. 예, 기승전 치킨집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사실 직장과 직장 그리고 사업, 자영업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세무사에 가가지고 세무서에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한다고 해서 저희가 대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CEO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영업과 스타트업의 차이를 좀 논하기 전에 직장인의 삶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맨날 똑같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혹은 6시 반에 일어나서 후다닥 옷을 입고 이어폰을 귀를 꽂고 가는 길에 김밥을 하나 사고 지하철로 뛰죠. 뛰는 이유는 간단해요.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어, 수도권으로 벗어났고 좀 더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늘어났고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출근을 제 시간에 해야 되니까 간신히 회사에 도착해서 출퇴근 카드를 찍는 이 패턴이죠. 매일 아침 9시가 되었을 때 간신히 카드키를 찍는 거에 성공하면 안도감을 갖고 또 회사에 동료들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앉자마자 회의가 또 시작을 해요. 이게 매일 반복이 되죠. 회의가 끝나면 직장 동료랑 커피 한 잔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럼 커피 한 잔 하고 딱 내려오면 갑자기 또 성과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하루를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시작을 하죠. 막 일을 해요. 저녁이 됐어요. 야근을 해요. 집에 가요. 11시에요. 집에 가죠. 12시에요. 씻었어요. 12시 넘었어요. 1시쯤 됐어요. 잡니다. 또 6시 반이에요. 뭐 이런 반복. 이렇게 월화수목금을 보내고 나면 주말이면 집에서 자고 있죠. 어, 그러면서 매일 생각하죠. 좀 재밌는 일을 하고 싶고 뭔가 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건 열심히 노동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요. 기본적으로 직장인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스스로의 시간을 팔아서 급여를 받는 거죠. 네, 2017년 기준으로 노동부에서는 6,470원으로 최저임금을 정했어요. 한국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한 해에 2,000시간이 넘는 2,113시간을 일해요. OECD 평균으로 보면은 OECD 평균이 1,770시간인데 대략 113시간을 더 일하는 거예요. 대략 아니지 113시간이 아니구나. 343시간 정도로 일하는 거죠.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더 일하고 있어요. 예. 자, 이게 OECD 주요 국가의 연간 노동 시간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일하는 국가는 멕시코밖에 없어요. 예, 멕시코밖에 없죠. 제일 적게 일하는 국가는 OECD 중에 독일이에요. 독일이 정말 적게 일해요.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 절반 정도, 절반보다 조금 많은 수준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초 산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예. 흔히들 독일의 저녁은 굉장히 어둡다고 하잖아요. 예. 다들 저녁들 되면 집에 가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니까요. 음. 많은 직장인들이 대부분 그런 삶을 보내는데 정말 그게 옳은지에 대해서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이게 정말 옳은가?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맞다고 생각되도록 뒤있다는 건 아닌가? 예.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갔다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면은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을 해서 직장인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쭉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기본적으로 주입된 사상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얼마큼 하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의심을 하는 양이라든지 혹은 의심의 깊이에 따라서 직장인과 사업가, 그러니까 직장인과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의 구분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어, 어, 그러니까 사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 뭔가 단순히 답답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시스템이 뭔가 이상하다 혹은 이질감이 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삶을 좀 더 주도적으로 자기 식으로 걷게 되죠. 예. 인생이 자기 통제권을 점점 자기 쪽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직장인과 사업가의 차이를 나누는 핵심적인 가치, 핵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노동자가 지불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지불하죠. 시간 그리고 건강. 이런 것들은 다시 육체적인 부분하고 정신적인 부분으로 또 나뉘어요. 예. 노동자들은 흔히 그냥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는 게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스타트업에 도전하지 못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사람이라는 게 모두가 다 도전할 수가 없고 또 모두가 다 사업가가 되는 거를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그릇이 있고 자기의 그 음, 어떤 그 모양이 있잖아요. 예. 사람은 자기의 각자의 모양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육체적인 시간을 보내는 거는 직장인의 육체적인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냥 8시간, 하루 8시간 일하면 딱 그게 원래 육체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정신적인 시간은 또 뭐냐? 이건 바꿔 얘기하면 너무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여유예요. 일을 하느라 여유가 없어요. 삶의 여유가 부족한 거죠. 일 때문에 자기 아이를 생각 못하거나 주변에 사랑을 나누기보다 짜증을 부리거나 뭐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건강까지 해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적인 시간인 거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육체적인 건강을 어떤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건강까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IT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 마우스 클릭을 할 때 여기가 너무 아파요. 검지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창업을 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것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클릭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쓰거나 혹은 직장 지인, 그러니까 지인을 좀 활용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일을 돌리죠. 왜냐면 제가 마우스 클릭을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아프고, 그러니까 잦게 클릭하면 뭐 잠깐 하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죠. 이게 굉장히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직장인으로서 자기의 육체를 좀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창업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이게 발령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화가 났어요. 내 몸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물론 뭐 계속 컴퓨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조금 후회가 들어요 사실. 왜냐면은 이게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요. 환경이 이런 걸. 뭐 저는 이거를 받아들이고 또 더욱 좋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애써야겠죠. 저만 해도 이런데 생산직 노동자들은 오죽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자신의 건강까지 헤쳐가면서 소모해 가면서
비용 돈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 몸이 상하는 거를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노동자들은. 예, 육체적인 건강은 뭐 이렇게 소모하고 있다고 치고 소모하고 있죠 실제로. 또 그럼 정신적인 건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 그거예요. 자기 업무와는 관계없는 잦은 회식 같은 거라든지 혹은 주중에 너무 일을 너무 힘들게 해서 주말에 너무 피곤하니까 주말에 계속 자고 있는다든지 혹은 뭐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주말에 계속 잔다는 거는 주말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냐면은 자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못한 거니까. 예. 또 뭐 정신적으로 이런 보상 욕구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무리하게 쇼핑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맨날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그 다음 날, 그 다음 달도 일을 해야 되고, 다음 달도 일을 해야, 다음 달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자신을 파괴하는 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노동자는 수많은 어떤 그런 비용들을 하나하나 지불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옳은가, 정말 옳은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사실 저는 직장의 삶도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자기한테 어떤 통제권이 있을 때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직장인의 삶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사실 스타트업을 모든 사람이 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타트업의 본질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냥 자기가 자기의 진짜 자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고 싶으면은 그냥 부업을 하면 돼요. 안정적으로 부업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돼요. 예, 그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스타트업을 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부업을 하는 게 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하고 또 많이 망하기도 하지만 또 많이 심심치 않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죠. 영위에 나가요. 그 이유는 딱 하나일 거예요. 이렇게 많이 도전하는 이유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직업, 그러니까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찾아서 부단히 노력하고 정말 찾아서 만나면 그렇게만 된다면 엄청 크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네, 조금은 막연하고 연약하지만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일 거예요. 저도 시행연구소를 이렇게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걸 느껴요.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또 뭐 전자책 사업자 쉐이북스를 내가지고 전자책 사업을 하기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오프라인 책 쓰기 수업 같은 것들을 하고 또 사업을 하기 전에 작가로서 데뷔를 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썼죠. 스타트업 관련 책, 스타트업이 만드는 사용자 경험이라는 책을 써서 또 10월 초에 뭐 이렇게 실제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작가로 데뷔하게 됐죠. 음, 이게 저 닮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저는. 예. 또 저 다음 삶을 살고자 하다 보니까 이런 지식들을 많이 기술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어, 저는 그런 분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서 책 쓰기 수업도 하고 있고 또 뭐 컨설팅 같은 것들도 하고 있죠. 어, 저는 많은 분들이 꼭 스타트업을 하지 않더라도 물론 스타트업을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하지 않더라도 자기 인생 통제권, 예, 자기 인생의 통제권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다시 되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삶이 정말 하루하루가 찬란하게 빛나요. 빛이 나요. 정말 빛이 나요. 예, 정말 빛이 납니다. 그런 삶을 다시 맞이하시길 바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의 통제권을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